그러자 이토는 이 조약을 거절한다면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협박하였다. 이에 고종은 대신의 의견이나 인민의 의향도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답의 거절의 표시를 하였다. 이토는 이에 인민의 의향을 살핀다는 것은 인민을 선동하여 일본에 저항하려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 대신들의 의향을 묻는 것은 양해한다고 하였다. 11월 16일 오후 이토는 참정이와 모든 대신들을 자신의 숙소에 불러 협약안의 설명과 함께 조약 체결에 찬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찬성하는 대신은 한 사람도 없었다. 11월 17일 오전 하야시 공사는 대신들을 일본 공사관에 불러 의견을 물었으나 대답하는 이는 없었다. 결국 어전 회의에서 논의하는 수밖에 없다는데 의견을 모아 하야시는 대신들과 함께 덕수궁으로 향했다. 오후 4시 일본군이 덕수궁을 에워싼 가운데 어전 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대신들은 거절할 것을 고종에게 권할 뿐 찬성하자는 대신은 한 사람도 없었다. 오후 8시경 고종은 사람을 이토에게 보내어 대신들이 반대 의견뿐이니 협정하는 잠시 유의하자고 의견을 전했다. 이토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아세가와 대장과 사토 마스터로 헌병대장을 대동하고 어전회의장에 나타났다. 그리고 대신 한 사람 한 사람씩을 향해 의견을 물었다. 참정 대신 한규설이 반대하자 헌병들에게 끌려나가 옆방 별실에 감금되었다. 완전한 공포 분위기에서 이토는 다시 묻기 시작했다. 학지부 대신 민영기와 법부 대신 이하영이 다시 반대 표시를 했지만 학부 대신 이완영, 내부 대신 이지영, 외부 대신 박재순, 군부 대신 이근태, 농산공부 대신 권중현 대신들은 일본의 강압에 눌려 찬성하고 말았다. 이에 이토는 8명의 대신 중 5명이 찬성임으로 조약안은 가결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회의의 종결과 함께 고종의 책가도 없이 군대를 이끌고 외부 대신의 직인을 탈취해 오도록 하여 날인하였다. 일본 정부는 11월 20일과 21일에 걸쳐 미영독불 등의 여러 나라의 조약안이 가결되었음을 알렸다. 을사조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에 주재하던 각국 공사관의 철수가 시작되었고 외국에 주재하던 한국의 공관도 1906년 2월 주미공사가 일본 공사에게 업무를 인계하고 귀국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는 국제사회에서는 국가로서 존재하지 않았다. 이 소식이 국내에 전해지자 나라 안은 그야말로 초상집이었다. 이때 유명한 장지연의 시야 방성대곡이 황성신문에 실리고 민영원이 유서를 남기고 자결한 것을 시작으로 10여 명도 넘는 사람들이 자결하였고 일사오적 성토와 반대운동으로 투옥된 사람만도 300여 명이 넘었다. 민영원이 죽자 그의 차부도 자결했다. 장지연이 글을 쓰다가 기가 막혀 다 쓰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을 때에 그의 측근인 유근이 마무리를 지었다고 한다. 정미칠 조약과 한일 합방 일제는 헤이그 특사 파견 문제를 빌미로 고종의 폐위를 추진하고 보다 강력한 지배체제 구축을 위한 구실로 삼았다. 1907년 7월 12일 일문가기에서는 한국 내정에 대한 청구를 일본 통감에게 위임하는 협약을 맺도록 하고 세부방 측은 이토로 하여금 세우도록 결정하였다. 이토는 내각 총리 대신인 이완영을 불러 헤이그 밀사 파견 책임을 물어 고종의 폐위를 명령했다. 협약 위반은 일본의 선전포고감이라고 협박을 하였다. 이완용은 그 즉시 황제 폐위 공작을 시작했다. 모든 대신들을 불러 어전회의를 강청했다. 그리고 밤새도록 고종의 양해를 강요했다. 이 자리에서 송병주는 이번 일의 책임이 고종에게 있는 것이므로 일본에 가서 사죄하든지 하세가와 조선 주둔군사령관 앞에 나아가 엎드려 사과하라고 윽박질렀다. 이때 고종은 경은 누구 신하냐? 고 화를 내면서 퇴장하였다. 그러나 고종의 버티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고종은 결국 7월 19일 황태자로 하여금 군국대사를 대리케 한다는 조칙을 발표하였다. 이 조칙은 양의가 아니라 일시적 대리였으나 일본은 7월 20일 환관 2명을 신구황제의 대역으로 동원하여 양리식을 거행하고 고종은 태형제로 격상시켰다. 양의를 끝까지 반대한 박영효에게는 제주 도유 배령을 내리고 헤이그 대사 3명에게는 처벌을 결정했다. 이런 여세를 몰아 일본은 정미칠 조약 체결을 요구했다. 내각 총리 대신 이완영과 통감 이토 사이에 체결된 이 조약은 조선 정부 일체의 내정이 일본 통감의 손에 의해 처리되도록 하면서 일본인을 조선의 관리로 임명할 수 있게 한 것이었다. 일본 군대의 강압 속에서 1907년 7월 24일 체결되었다. 이토는 이런 상황을 연출하면서 비밀리에 한국 군대 해산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지미 군대 해산을 명한다라는 조칙을 발표했지만 이것은 황제의 것이 아니라 이토와 이완용의 것이었다. 일본은 8월 1리터일 중앙군대의 해산부터 시작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더러는 부대를 이탈하여
저항군으로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기도 했고 제1대대 1대 대장 박승환은 군대 해산을 반대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결을 했다. 해상 군인들의 저항은 전국으로 번져 의병으로 이어졌다. 일본은 당황했다. 구미열강들과의 대립도 만만치 않은 터에 조선 문제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치닫자 한국병합을 서두르게 되었다. 특히 이토의 피살 이후 일본 정부는 한국병합 방침을 결정하고 짐짓 한국인의 청원에 의해 병합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일진회로 하여금 합방 청원서를 제출토록 했다. 그러는 한편 1910년 4월에는 러시아로부터 또 5월에는 영국으로부터 합방 승인을 확보해 나가고 있었다. 이렇게 외벽을 친 다음 일본은 1910년 5월 육군 대신 데라우치 마사다케를 한국 통감으로 임명하고 병합 이후의 시정 방침까지 마련하였다. 6월 24일에는 헌병경찰제를 도입하여 경찰 업무를 보도록 했다. 헌병사령관이 경무총감이 되는 제도였다. 7월 23일에 데라우치가 부임하더니 8월 16일 이완용을 불러 병합조약을 보여주었다. 이에 이완용은 병합 이후에도 국호를 존속할 수 있도록 해줄 것과 한국 황제의 왕칭호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할 뿐 별다른 의견은 없었다. 8월 22일 순종 황제는 이완용을 전권위원으로 임명하면서 병합조약을 체결할 것을 명하였다. 조약 체결 결과는 8월 29일 양국 간보에 동시에 발표되었다. 그 제일 전엔 한국 황제는 한국 정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하고 영구히 일본국 폐하에게 양해한다. 로 되어 있다. 그리고 조선 귀족령을 통해 황족과 대신들의 자기가 수여되었다. 김중희 초대 환경부 장관